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잭입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혹은 친척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시라든지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대단히 큰일이지만 막상 입원하셔가지고 이 수술을 어떻게 받을지 수술 설명서를 받으셔가지고 수술 시 준비해야 될 상황 이런 걸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난처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설명서를 딱 잡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날부터 금식을 하거나 8시간가량 금식을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위나 장, 대장이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이런 수술, 음식물 먹는 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 금식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니 나는 머리 수술 받으러 왔는데, 나는 팔, 뼈 수술 받으러 왔는데 왜 금식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기 마련이에요. 아니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많아요 6시간 7시간 이 정도만 금식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8시간씩이나 금식을 해야 되지? 음료수나 좀 먹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무조건 8시간씩 금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수술의 경우 수술실로 환자가 이동하고 나서 수술을 위해서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 마취하는 과정 중에서 이 마취기를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환자를 배치를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삽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 안에 거대한 튜브를 삽입을 해서 기도까지 연결을 해서 이 기도에 연결된 관을 통해서 숨을 쉬도록 이 장치를 거치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마취를 시작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마취가 끝나서 환자가 깰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서 환자가 이제 깨어났을 때 그 깨어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 안에 기다란 관이 꽂혀있는 상황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젓가락으로 입을 한번 이렇게 쑤셔 보신 적 있나요? 그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칵칵대가지고 막 토하고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건데, 이렇게 목 안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깨어나게 되면 거의 100%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역질을 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 구역질을 할 때 환자가 만약에 뭐를 먹었었다, 음식물이 아주 위에 남아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토를 하는 겁니다. 토를 이렇게 입에 꽂힌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그래서 토를 해버립니다. 토를. 그러면 그 토사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 버릴까요? 그렇습니다. 다 폐로 넘어갑니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겁니다. 흡인성 폐렴은 아주 골치 아프고 위험한 질환입니다. 항생제도 오래 써야 되고 치료 기간도 길죠. 예방법은 그렇습니다. 금식입니다. 금식. 그렇습니다. 금식이 제일 중요한데, 이 금식에 대한 기준 시간은 ASA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마취과 학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음식 종류에 따라서 최소한 몇 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되는가가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란 것은 간단해야 사람들이 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기준점이 긴 8시간이 이제 보통 수술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말고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죠. 내일 아트. 내일 아트를 수술 전에 꼭 지워라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난 어제 네일을 내가 20만원 30만원어치를 네일을 3번을 받았는데 왜 그걸 또 지워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수술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지워야 되냐. 이렇게 좀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 내일 꼭 지워야 돼요?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었던 것 같고요.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비싸더군요. 네일아트 가격이. 이렇게 비싼 네일아트 열심히 받아서 이쁘게 하고 다녔는데 수술이라고 지워버려야 한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마취상으로 돌아보면 오른손에 보시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라는 거는 환자의 손가락, 특히 손톱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LED로 쏴가지고 산소포화도 정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장비인데,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가운데 곡선이 보이시고 오른쪽에 SpO2라는 항목을 보실 때 이 항목입니다. 근데 이 네일아트를 해서 이 LED 빛이 투과를 못하게 손톱을 막아버리게 되면 LED 빛이 정상적인 혈관의 모습을 읽어내지를 못해서 정상적으로 이 환자가 산소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측정을 못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환자가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제대로 측정이 안 되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산소가 잘 안 들어가는데도 잘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수술 중에 환자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위험해졌다 이런 내용이 돼버리는 거죠. 아주 위험하죠.
드물긴 하지만 한쪽 손가락만으로도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까지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10손가락 전부 다 보통 네일 아트를 다 지워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금식은 왜 해야 되는지, 손가락은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내용으로, 신기한 내용,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